자, 그러면 21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보시면요. 공소장 변경이라는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 부분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쪽에 대해서만 송달하였다 하여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자, 요것도 판례입니다. 그죠? 이 규칙 이제 142조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판례도 둘 중에 한 명한테만 벌어져도 잘못이 아니다. 이런 판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불구불변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자, 2번도 맞죠? 그래서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에 관해서 요부, 공소장 변경 요부에 관해서 사실기설을 취하고 있는 것이 우리 다수가 8회 입장입니다. 그죠? 따라서 이제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불이익 줄 염려가 있다. 그럼 공소장 변경 해야 되고 없으면 안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2번도 맞는 판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 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그죠? 이 경우는 이제 성명을 구해서 자, 검사 이제 의견을 이제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결정하라고 이제 판시한 건데 그 폭처법에 이제 야간 흉기 휴대 협박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위헌 결정을 받았죠. 그죠? 법정의 한선이 너무 높아갖고. 근데 이제 폭처에는 야간 협박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흉기휴대 협박죄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공소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검사한테 이제 성명을 구해서 야, 이걸로 갈 거냐 이걸로 갈 거냐. 그죠? 그렇게 성명권 행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임의로 하나 딱 선택해서 그죠? 요걸로 이제 처벌한 거예요. 요걸로. 그래서 그게 이제 잘못했다. 그런 내용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 4번에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야지 아니하는 한 법원의 이를 허가해야 한다. 자, 4번도 맞습니다. 동일성이 인정되기만 하면 허가해야 되는 것은 법원의 의무입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야 되고요. 자, 정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22번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즘에 이제 공소시효 문제가 조금 어려운 판례들이 나와서 대체로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꽤 최근에 좀 출제가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 지금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냥 평이하게. 자, 1번 지금 보시면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1개를 가할 범죄에는 중간형에 의해서 공소시효 기간을 적용한다. 맞죠? 그래서 병과형, 그 다음에 선택형 이런 경우는 중간형이 기준이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 형법에 의해서 형을 가중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이 적용이 된다. 틀렸죠? 법정형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중 감경 전의 형이 기준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그죠? 그러나 특별법으로 가중 감경할 때는 특별법의 법정이 기준이 되고 그죠? 자, 3번에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다. 맞습니다. 벌금은 액수를 안 따지고 무조건 5년입니다. 4번에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맞고요. 그죠?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계산되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23번에 법관이 재척기 피해가는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 절차 1심 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재척 사유가 아니다. 자, 1번 맞죠?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절차 1심은 둘 다 신급이 같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전심재판에 관여에 해당되지 않고요. 2번에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의 혐의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법관이 당의 피고 사건에 재판에 관여하더라도 재척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자, 2번도 맞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이 잠시 선거기간 동안 파견 나갔던 법관이 이 수사기관에 선거법 위반 후보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건 재판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법관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때에도 해당되지 않고 또한 전심재판에 기초되는 조사심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왜냐? 지금 이제 요 법관이 이제 A라고 치면 자,
이 선관위 위원장으로서 그죠? 파견 나와 있는데 지금 갑이라는 이제 후보가 선거법 위반해서 이제 조사관들의 이제 조사가 보고가 됐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검사에게 수사를 의뢰했고, 그럼 이제 이때 보고서 올린 내용들을 이쪽으로 보냈겠지,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1심, 2심 올라갔는데 요때 이제 재판장으로서 여기 앉았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전심 재판에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라고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때 요 보고서 내용이 전심 재판에 내용 형성의 자료로 사용돼야 돼요, 그죠? 즉 이 말은 유죄 판결의 증거로 사용됐어야지만 이게 전심 재판에 기초되는 조사 심리를 볼 수 있다. 근데 당해 사건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내용 형성의 자료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심 재판에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요 선거관리위원장에서 활동한 게 검사 또는 서법경찰의 직무를 행한 때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둘 다 채적사유에 안 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죠? 자, 그래서 2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기피 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죠? 3일 내에 소명해줘야 되고. 4번에 수명법관 수탁판사 단독판사 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 법원에 신청이 된다. 4번이 틀렸죠? 합의부 법관은 소속 법원에 신청을 하고, 보시다시피 수명법관 수탁판사 단독판사, 자, 이런 판사들에 대한 기피 신청은 당의 법관에게 신청이 됩니다. 당의 법관. 자,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고 24번 보시게 되면요. 자,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자, 기억번에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수기에 관련 사건이 각각 법원 합의부와 단독 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 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자, 기억번 맞죠? 심리 병합과 관련돼서는 이 하나는 단독이고 하나는 합의부다. 그럼 이제 합의부가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억번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 동일 사건이 사물 관할을 같이 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의 공통되는 직급 상급 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자, 니은도 맞죠? 요거는 이제 관할의 경합에 해당돼서 지금 사물 관할을 같이 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됐다. 이 말은 지금 토지 관할의 경합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선착순 원칙에 따라서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자, 그러면 기억번하고 니은번을 잠깐 그림으로 그려보면, 기억번은 이제 심리 병합에 관한 거죠. 자, 그래서 갑이 서울에서 절도를 저질러서 단독 판사에 기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서 강도를 해서 합의부에 기소가 됐어요. 자, 이걸 합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때는 합의부가, 그죠? 합의부가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서는 요게 관할의 경합이잖아, 그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서울 사람인데 부산 놀러 가서 을을 폭행을 했어요. 자, 그래서 서울 지방법원에 단독 판사에게 폭행죄로 기소가 됐고, 그 다음에 부산은 이제 범죄지니까, 그죠? 서울은 주소지고 부산은 범죄지니까 여기도 단독 판사에게 폭행죄로 기소가 됐어요. 자, 동일 사건이 사물 관할을 같이 하는 거죠.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거야, 그죠? 그 경우는 이제 먼저 공소기 받은 법원, 서울지방법원에서 요거 재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후에 공소지기를 받은 법원에서는 요거 공소기가 결정으로 재판을 종결해야 됩니다, 그죠? 자, 관할의 경합이죠, 그죠? 자, 그래서 기억님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에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은 직근상급법원의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요 디귿 지문도 이 기출문제집을 보게 되면 한 최소 2번 이상은 나왔습니다. 최소. 틀린 걸로 똑같이. 자, 이거 디귿번 틀렸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법조문에 검사는 신청하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피고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그 싸잡아갖고 검사 또는 피고는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D급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L번에 고유관할 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의되지 아니한 채 고유 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면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소멸된다. 자, 리을도 틀렸죠? 이것도 이제 무지하게 많이 나왔던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이 서울 사는 국회의원 갑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뇌물을 준 사람이 대구에서 을이 이제 기소가 된 거죠. 공범이기 때문에 이제 대구지방법원에서 대구지방법원에 이제 관할권 인정됩니다. 그죠? 관련 사건 관할이니까. 그래서 검사가 갑 사건도 대구에 기소를 해버렸어요. 그죠? 근데 병합심의 하기도 전에 대구 사건이 종결돼 버린 거야. 을에 대한 사건이 종결돼 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이 갑은 대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이 대구지방법원에 관할권 없는 거 아니냐? 나 주소지가 서울이니까 서울에서 재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관련 사건 관할은 고유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그죠? 관련 사건 관할권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아무 말 말고 대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 받아라. 이렇게 판시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리을은 틀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기억 니은은 맞고 디귿 리을 틀렸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공소장의 공사일 첨벌이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녀부 성취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더라도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고 하여 공소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가 없고 또 헌법상의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 조항이나 평등 조항에 위배된 것도 아니다. 예,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소장에다가 소녀부 성취처분 받은 거하고 직업 없음 기재했다. 그러더라도 이게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도 아니고 무죄추정 조항, 평등 조항 위배도 아니다. 피고인을 특정한 사항으로 봤어요. 그죠?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교도소에 수용된 때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호법 규정은 수용자의 건강권, 인권의 존엄성, 행복주권,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2번도 맞습니다. 교도소에 수용이 되게 되면요, 이 보험료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왜? 수입이 없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그죠? 보험료를 안 내니까 보험급여를 당연히 안 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도 사실은 조금 억울하긴 하겠죠. 그죠? 교도소에 이제 수용이 됐는데 이제 당뇨 환자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 시설 내에서 치료 못하고 밖에 나가서 이제 그 인슐린 같은 거 맞아야 되는데 이 보험급여가 안 되니까 이제 일반으로 돈 다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판례가 나온 거고요. 자, 다음에 3번에 파기환송 사건에 있어서 구속기간 갱신 및 구속으로 인해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가 된다. 틀렸습니다. 대법원까지 갔다가 파기환송돼 갔고요. 2심에서 다시 구속기간 연장한 거예요. 그죠? 요거는 위배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죠? 무죄추정 위배가 아니다. 예.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에 수용자가 구치소 및 교도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알몸 상태로 깜만 있고 전자영상장비에 의한 신체검사기에 올라가서 다리를 벌리고 용변을 보는 자세로 쪼그려 앉아서 항몸 부위에 대한 검사를 받는 경우 인격권 내지 신체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가 없다. 예, 4번도 맞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수용되는 과정에서 혹시 항문 등으로 이제 마약이나 흉기 같은 거 갖고 들어올까봐 그죠? 이렇게 엑스레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교정시설 내 질서 유지라든지 그죠? 뭐 그런 것 때문에라도 적법하다고 봤어요. 그죠? 그래서 신체 자유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봐갖고 요것도 합헌 판결이 났고요. 자, 그래서 25번에는 정답이 3번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합헌은 아니고 이제 위배가 아니다. 이렇게 판시했죠. 그죠? 4번에서. 예. 그 다음에 26번에 공판 준비 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해서 공판 준비기일의 지정을 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다. 자,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불복 안 됩니다. 자, 요 불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갖고서 이제 문제가 맞고 틀리고 이렇게 결정되는 경우도 꽤 있는데,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항고요. 항고는 이제 원칙적으로 법원의 관할, 그 다음에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관해서는 이 항고가 안 되고 예외적으로 구금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보석,
압수, 환부, 감정조치 요 5가지 결정만 요것들만 항고가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통 항고 얘기고 즉시 항고는요. 즉시 항고는 명문 규정이 있을 때만 되거든. 자, 따라서 이 즉시 항고를 쓰는 조문들은 솔직히 어쩔 수 없이 조금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안 들어가면 여기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돼. 그죠? 여기 구금이냐 보석이냐, 즉 가둬두고 풀어주고 물건 뺏고 돌려주고 또라 입원시키고, 그죠? 이렇게 5가지에 관한 결정이 안 들어가면 다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5가지의 결정이 안 들어가면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판결 전 소송 절차라는 결정. 자, 따라서 이제 여기 안 들어간다,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항고 안 됩니다. 불복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에서도 이게 불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이제 문제들이 지문이 나오는데 원칙이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원칙이. 그리고 이제 되는 게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즉시 항고일 수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나머지 건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 이후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서 이의시정할 수 있다, 그거 하나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굳이 따지면 2가지로, 그죠? 이후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요 2가지 빼고는 다 재판 진행 중에, 그죠? 판결 전에 소송 절차하는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다 불복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지금 공판 준비 절차니까 지금 판결에 가기 전까지의 소송 절차하는 결정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복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1번 바로 틀렸고요. 그 다음 2번에 공판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공판기일의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수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판 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기일에 증거 신청을 못 하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2문자로 뿌지직이잖아요. 그죠? 뿌지직.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할 때, 그죠?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때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뿌자로 외워서 보통 이제 뿌지직으로 이제 암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에 법원은 공판준비 절차에서 공사실 또는 정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요게 바로 공소장 변경에 관한 행위죠. 그래서 심리계획 수립할 때 이거 할 수 있는 거고, 4번에 법원은 공판 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해서 변론이 없는 때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된다. 예, 4번도 맞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이요. 형사보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피고인의 보상 청구는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이 된다. 맞죠? 예, 그래서 이제 5년으로 법률 개정이 됐고, 2번에 보상의 청구가 이유가 있을 때는 보상 결정을 해야 하고 그 보상 결정에 대해서는 일주일 내에 즉시한 걸 수 있다. 자, 2번도 맞습니다. 원래 즉시한 거는 제기기간이 3일인데 일주일짜리가 2개 있죠, 그죠? 형사보상하고 배상명령. 요거는 이제 상소기간 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일주일로 봐야 돼,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일주일이고 요거 이제 상소기간 내 일주일. 그래서 보통 이제 외우실 때 이렇게 보배로, 그죠? 형사보상의 보, 배상명령의 배, 그죠? 보배만 일주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편하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해야 된다. 3번이 틀렸습니다. 돈을 직접 달라고 청구할 때는요, 여기가 법원이 아니고 검찰청에다 청구해야 됩니다. 검찰청. 왜냐? 지금 유죄 무죄는 결정은 사법부에서 하는데 이제 미결 구금이라든지 형집행 등은 행정부 소속인, 그죠? 법무부에서 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형집행에 대해서 지금 잘못됐으니까 나를 돈으로 물어달라. 그래서 돈 달라고 할 때, 청구할 때는 검찰청에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라고 됐기 때문에 틀렸고요. 예. 4번에 군형물 성계죄로 구금된 공공유사가 수사기관의 범행을 자백하다가 다시 부인하며 다투어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형사보상 청구한 사안에서 자신이 범인으로 몰리고 있어서 형사처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과 거짓말 탐지기 검사 등으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허위의 자백을 한 것이므로 형사보상 청구 기각의 요건인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치는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4번은 이제 판례 내용으로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법률이 개정돼서 이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이제 거짓 자백한 경우는 이 형사보상을 안 할 수 있는, 그죠? 기각할 수 있는 사유로 지금 기재가 되는데,
예전엔 이게 허위 자백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판례가 어차피 내가 지금 범인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자백하다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이때 허위 자백한 것이 이 심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한 거냐? 그게 이제 아니라고 봤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형사보상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형사보상 해주라고 판결 나온 거고요. 자, 따라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예,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이요. 예. 간이 공판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번에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해서 간이 공판정에서 심판할 것을 결정해야 한다. 자, 기억번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결정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그죠? 할 수 있다. 예. 자,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그러니까 이제 결국 기억번은 간이 공판 절차 개시 결정 자체가 재량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재량사항. 자, 그래서 니은번 피고인이 1심 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서 자백을 하여 1심 법원이 간이 공판자에 회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사를 한 이상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했더라도 1심 법원에서 이미 증거 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 능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맞죠? 자, 그래서 간이 공판자 간이 공판자 결정이 떨어지게 되면 전문 증거들에 대해서 증거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증거 동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신급을 달리하더라도 증거 동의로 상실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만약에 뭐 자백을 철회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죠? 자, 요건 이제 항소심에 이르러서, 그죠? 증거 능력을 항소심에 이르러서 이제 부인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자, 법원은 간이 공판 절차 개시 결정을 한 경우에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 공판 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기를 들어서 그 결정을 취소를 해야 된다. 자, 디귿번도 맞죠? 예, 그래서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취소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맞고요. 리을번에 음주 상태로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후 도주한 범죄 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간이 공판정에서 심판할 대상에 해당한다. 자, 리을번이 틀렸습니다. 틀렸죠? 자, 간이 공판정 결정은 간이 공판자를 하려면 요건이, 그죠? 요건이 이제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 자, 요건은 이제 제 1심 관할 사건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따라서 자백의 주체는 피고인에 한정이 되고, 그죠? 피고인에 한정이 되고, 변호인이 자백한 경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장소도 공판 정해야 되고, 공판 기일에서, 그죠? 그리고 이때 자백은 구성요건과 해당성, 위법성, 책임까지 모두 인정되는 자백이 돼요. 따라서 조각사에 주장하게 되면 이 자백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 그럼 이제 책임 조각사에 주장한 거기 때문에 간이 공판적으로 심판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자, 리을도 틀렸고요. 따라서 옳은 것은요, 니은번하고 디귿번 두 개만 옳습니다. 그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 자,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증거 개시 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검사가 열람사 또는 서면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를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자, 1번 맞죠? 그래서 법원의 결정을 이행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증거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해 놓고요. 제재 규정을 뒀고, 그 다음에 2번에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열람사를 거부할 수 없다. 자, 2번도 맞죠?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그죠? 뭐 증인보 이런 필요성 때문에 검사가 요 열람사를 거부할 수 있더라도 목록은 거부 못합니다. 그죠? 서류 등의 목록은.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에 검사는 열람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때는 지체 없이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죠? 지체 없이 서면 통지해야 되고, 4번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는 검사에게 공소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질의 인정 또는 양형의 영향을 미쳐주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시행할 수 있다. 틀렸죠? 피고인에게 변호 있을 때는 피고는 열람만 가능합니다. 그죠? 등사 서면 교부 안 되죠. 그죠? 자, 따라서 4번이 틀렸네요. 예. 그 다음에 30번에 증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공모나 모의는 공모 공동정보 및 서서의 범죄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맞고요. 구성 요건이니까. 그죠? 2번에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이 해석이 된다. 자, 2번도 맞습니다. 그죠? 소송 조건이니까. 예. 3번에 뇌물죄의 수뢰액은 그 다과에 따라 범죄 구성 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 해석이 된다. 맞고요. 자, 이것도 구성 요건이니까. 그죠? 4번에 주치 정도의 계산을 위한 위드마커의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음주량, 음주시각, 체정, 평소의 음주 정도 등이 필요하며 그러한 전자사실에서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효과다. 4번이 틀렸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구성요건 해당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엄격 증명과 자료 증명은 자료 증명에 해당되는 것만 외우면, 그죠? 기억하고 있으면 뭐 이거 껌이죠. 그래서 사실 한 3초짜리 문제도 안 됩니다. 그죠? 자료 증명 대상이 총 이제 10개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건데, 이제 무면허 수입죄 범위. 그 다음에 심신상실이냐, 심신미약이냐. 그 다음에 몰수나 추징의 대상 여부. 그 다음에 친고죄의 고소 유무. 그 다음에 반의사 불벌죄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부존재. 그 다음에 정상관계 사실. 그 다음에 자백의 임의성의 기초 사실. 그 다음에 310조의 진실성, 공익성. 명예훼손죄 위법성 조각사유. 그죠? 그 다음에 특신상태. 그 다음에 탄핵 증거. 자, 이렇게 10가지만 자료인명상으로 봤어요. 그죠? 우리 판례가. 따라서 이제 요거는 시험에 이제 안 나옵니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안 나오고. 그러니까 토탈 이제 9개 정도. 그죠? 요 정도만 이제 기억하면, 문제 뭐 개수 문제로 나오더라도. 그죠? 굉장히 쉽죠? 이거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 엄격한 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30번엔 정답이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1번이요. 위법 수집 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검사가 공소직 이후 형사정법 제215조에 따라 수서법원 이외의 지방군 판사에게 청구하여 벌받은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으로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삼을 수가 없다. 맞습니다. 그죠? 공소직 이후에 압수수색은 법원 권한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수임 판사한테 영장 청구해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요거 증거로 못 쓴다 판시했어요. 그죠? 따라서 1번 맞고요. 2번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했더라도 그와 같은 조사 절차에서 수집된 녹음 파일 내지 그에 터져봐 작성된 녹취록의 증거는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예. 자, 요거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된다고 봤어요. 그죠? 미리 알려주지 않은 채 몰래 녹음했다. 그죠? 요건 위수중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2번 틀렸고요. 3번에 형사정법 제218조는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을 위반해서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 요게 이제 쇠파이프죠.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정법이 선언한 영장주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함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예, 3번은 맞죠. 그죠? 그래서 요 이미 제출받은 새 파이프 위수증이고 당사자가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증거로 못 쓴다. 이렇게 판시했죠. 그죠? 자,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요. 4번에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 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적법한 압수로서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 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다. 예, 4번도 맞습니다. 그죠? 예.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입니다. 전문 진술의 증거 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 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에 원진술자가 증언 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원진술자가 증언 능력 정도는 갖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런 판례고요. 그 다음에 2번에 형사성법은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해서는 달리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증거로 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그죠? 자, 우리 판례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해서는 하나하나의 예외 요건을 갖추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데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해서는 형사법에 증거 능력 인정하는 규정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증거 동의하지 않는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례는 조금 비판을 받긴 합니다. 왜냐?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하고 재전문진술 둘 다 2차 전문 증거인데 왜 하나는 하나하나 요건을 갖추면 증거는 인정된다고 하고 왜 재전문진술은 무조건 증거 능력 부정을 하느냐, 그죠? 그렇게 이제 이유를 대라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막 비판을 하는데 판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대꾸도 안 하고요. 예. 자,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의 판례고, 그 다음에 3번에 형사정법 제316조의 증거능력 관련해서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을 해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더라도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을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자, 틀렸습니다. 그죠? 3번이. 자, 316조 이제 2항에 해당되는 경우죠. 피고는 아닌 자가 피고는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때, 그죠?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듣고 증언할 때, 그죠? 자, 이때는 원진술자가 사망질병들을 진술할 수 없는, 그죠? 필요성 인정돼야 되고 특신상태도 갖춰야 됩니다. 당의 사안에서는 이제 경찰 A한테 병이라고 하는 이제 목격자가 진술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증인으로 불렀는데 나와서 종전 진술을 번복되는 진술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진술을 들은 경찰 A를 갖다 증인으로 부른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 경찰은 피고는 아닌 자고 누구한테 들은 거야? 병. 피고는 아닌 타인에 들은 거죠. 그죠? 그러면 316조 2항입니다. 그죠? 이거 자체가. 그러면 이제 특신 상태하고 필요성 요건이 필요한데 필요성 요건이 뭐예요? 원진술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상태에 되는데 지금 나와서 짓거리고 있어. 그죠? 따라서 필요성 요건 탈락입니다. 그렇게 되면 증거능력 부정되죠. 그죠? 자, 그래서 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때는 하면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별 여지가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자, 4번 판례 내용입니다. 그죠? 맞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33번에 형사정법 제314조에 규정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 외과주, 소재불명 그 밖에 준한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국내 주소지 등으로 소환하였으나 소환장의 송달 불능이 되었고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 거주하고 있음이 밝혀져 다시 미국 내 주소지로 증인 소환증을 발송하자 1심 법원에 경위서를 제출하면서 장기간 귀국할 수 없음을 통보한 경우, 자, 이 경우는 외국거주에 해당된다고 봐서 314조에 들어간다고 봤습니다. 맞고요. 이번에 피해자가 공판장에서 진술을 한 경우라도 신문 당시 일정한 상황에 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해서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이 된 경우, 자, 그래서 너무 어렸을 때 당한 일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죠? 자, 이 경우도 예전에 이제 기타 사유에 들어갔어요. 그죠? 기타 사유.
자, 그 다음에 3번에 증인이 형사정법에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 행사해서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자, 예전 구법에 기타서에 들어간다고 봤었는데 2007년도 법률 개정되면서 그죠? 증언거부권 행사하는 경우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시했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뿐만 아니라 진술거부권 거부하는 경우도 안 들어간다고 그죠? 판례가 또 나왔죠. 그죠? 그래서 증언거부권 행사하는 경우, 진술거부권 행사하는 경우죠. 둘 다 314조로 증거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하는 판례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중풍 언어장애 등 장애 등급 상급 5의 장애로 인하여 법정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 후 신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속초로 간 후에는 그에 대한 소재 탐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자, 이 경우는 이제 소재불명에 해당된다고 봤어요. 그죠? 소재불명. 예, 그래서 314조 적용된다. 이렇게 판시했고 따라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증언거부권 행사. 예. 자, 그 다음에 34번이요. 증거 동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치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적시재판 절차 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형사정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자, 맞습니다. 그죠? 증거조사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죠? 그 뒤에 증거동의 철회 취소하더라도 효력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에 유죄 증거에 대해서 피고인 측이 반대 증거로 제출한 서류는 그 진정 성립이 증명되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증거 판단의 자료를 삼을 수 있다. 자, 2번 틀렸죠? 자, 우리 판례는 요 탄핵 증거란 표현 대신에 반대 증거란 표현을 씁니다. 그죠? 따라서 유죄 증거에서 피고인 측이 탄핵 증거로 제출한 서류는 진정 성립이 증명될 필요가 없고 왜? 증거 능력 없는 전문 증거 사용이니까 그죠? 따라서 증거 동의가 없더라도 증거 판단의 자료, 깎아내리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증거 동의가 있어야 이 부분이 틀렸어요. 그죠? 동의가 없더라도 즉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증거 판단의 자료를 삼을 수 있다. 예.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예. 동의가 있어야 이 부분이 틀렸죠. 그 다음에 3번에 긴급 체포시 압수한 물건에 관해서 형소법 217조 2항 3항 규정에 의한 압수영장을 발받지 않고도 즉시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라며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달려버릴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그죠? 자, 따라서 사후에 영장 못 받았다. 그럼 미수증이고 나중에 증거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못 씁니다. 그죠? 예외적으로 이제 번복 진술 주소하고 증거 보존에서 당사자 참여 없이 작성된 증인심조서 요 두 가지만 동의하면 증거는 이긴다고 판시했고 그죠? 그 외에 위법 수입 증거는 다 증거 동의하더라도 증거는 부정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피고인의 출정 없이 신고서를 쓴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을 때는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를 제외하고 피고인의 증거남이 동의한 것으로 한잔다. 예, 4번도 맞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예. 그 다음에 35번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배심원이 9인인 경우엔 5인, 배심원이 7인 경우에 4인, 5인인 경우 3인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 후보자에 대해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무이유부 기피정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죠? 975345로 그냥 기억해 두셔야지. 물론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없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9인은 5인, 7인 4인, 5인은 3인. 그죠? 975345.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법원은 공소제 기후부터 공판 준비일이 종결된 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죠. 자, 2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렸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종결된 날이 아니고 종결된 다음 날까지입니다. 다음 날. 예. 자, 이런 거 싹 빼갖고 그죠? 예. 그냥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래서 종결된 다음 날까지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배심원 또는 예비 배심원은 법원의 증거 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으며 공판 절차가 개시된 후에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 배심원이 있는 때는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된다. 자, 3번도 맞죠?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예비 배심원이 있을 때 갱신하게 됩니다. 만약에 공판에 관여를 했던 예비 배심원이 배심원이 됐다. 그 경우는 갱신 안 합니다.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에 5년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배심으로 선정될 수가 없다. 맞죠? 그죠? 결격사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그죠? 예. 자, 다음에는 36번입니다. 36번. 자,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다는 것은, 자, 1번에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거를 이제 진실성 담보설 이렇게 부르죠. 진실성 담보설.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죠? 2번에 피고인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제출한 작업 내용을 기록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독립적인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2번도 맞죠. 그죠? 자,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봤어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공범인 공동 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 간에 서로 보강 증거가 될 수가 있다. 자, 요것도 맞죠. 상호 간에 서로 보강 증거가 되고, 따라서 이제 공범자 간에 둘 다 자백을 했다. 뭐 갑도 자백을 했고 을도 자백을 했다. 그러면 서로가 보강 증거가 되기 때문에 다른 보강 증거 없이도 둘 다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돈 준 놈, 돈 받은 놈이 둘 다 자백을 하게 되면, 자, 요거 다른 증거 없어도 유죄 판결 가능해요. 그죠? 자,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에 피고인들은 다세주택의 여러 세대에서 7건의 절도행위라는 것으로 기소됐는데 그중 4건은 범행 장소인 구체적 곳수가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위 4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매우 사실적, 구체적, 합리적이고 진술의 신빙성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어서 자백의 진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 조서와 압수품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 자, 4번 틀렸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증거들이 현재 증거로 제출됐다. 그러면 이제 현존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현존. 압수된 피해품의 현존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압수 조서가 작성됐다. 그죠? 이런 것들. 또는 이제 문서 위조죄 같은 거는 그 위조라든지 변조된 내용이 기재가 돼 있다. 또는 이제 등록돼 있다. 자, 이런 말들 나오면은 보통 보강 증거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마행류 같은 거는 이제 검출, 양성 반응, 이런 말들 들어간 거 다 보강 증거 능력 인정했어요. 자, 그래서 4번 틀린 거죠. 그죠? 보강 증거 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7번입니다. 유죄 판결에 명시될 이유의 기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에 공정유서 원 불시기재죄 및 그 행사자로 공소지게 된 피고인이 당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연 등기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때는 유죄에 선고를 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판결 위에 명시된다. 자, 그래서 유죄 판결의 이유. 자, 유죄 판결은 이제 주문과 이제 이유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주문은 이제 피고인 징역 뭐 1년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유 부분에서는 범죄된 사실이 뭔지. 그래서 피고인은 몇 월 몇 초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법령은 몇 조가 적용되는지. 그래서 이제 형법 제 몇 조가 적용됐고, 그 다음에 증거 요지. 증거는 이제 어떤 것들이 유죄 판결의 증거로 쓰였는지. 그래서 뭐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라든지, 그 다음에 사경관 작성의 진술 조서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소송관계 주장에 대한 판단. 자, 여기에서는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그죠?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주장이 있었다. 그럼 이제 조각사유 주장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 되고요, 그죠? 유죄 판결이 나온 거니까. 그 다음에 형의 가중감경 사유 주장이 있었다. 그럼 이제 그것도 판단해줘야 돼, 그죠? 자, 그럼 이제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들은 위법성 조각 사유고 책임 조각 사유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각 사유 주장하면은 요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온 거니까 왜 정당방위가 아니고 또래가 아니었는지를 판단해줘야지만 유죄가 나온 거죠. 유죄가 나오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과연 그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연 등기다. 이게 과연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갑니다, 그죠? 이거는
구성유효과 해당성 부인이죠. 부인이기 때문에 요거는 판결 위에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에요. 증거요지를 적시할 때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 범죄사실이 인정했느냐 하는 이유 설명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증거에 의해서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했는가를 알아볼 정도로 증거의 중요 부분을 명시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죠? 이때 이제 증거요지를 언급해 줄 때 여기서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까지 이것까지 적게 되면 판사들 피마르죠. 검사성 피의자 혐의서의 1페이지에는 뭐 몇째 줄부터 몇 줄까지 뭐 이렇게 써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는 쓸 필요가 없더라. 따라서 어떤 증거로 어떤 범죄를 인정했는가 그 정도만 알아볼 정도로 증거요지를 설치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에 유죄 판결 이후에는 범죄될 사실 증거요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되므로 유죄 판결을 선고를 하면서 판결 이유 중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정법 제383조 제1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서 파기 사유가 된다. 예, 맞습니다. 그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위반이 있는 때 그죠?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파기 사유가 됩니다. 예. 그다음에 4번에 유죄 판결의 증거는 범죄될 사실을 증명할 적극적 증거를 거시하면 되므로 범죄 사실에 배치된 증거들에 관해서 배척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나 이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증언의 일부분만을 믿고 다른 부분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차증법칙이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맞죠? 그래서 적극적 증거, 유죄 판결에 사용될 적극적 증거만 언급해 주면 됩니다. 여기 증거 유지에. 그죠? 피고 측에서 주장하는 소극적 증거. 이렇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지 않느냐? 그것까지는 적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4번도 맞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38번에 즉시 항고가 허용되는 결정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번에 기피인적 기각 결정. 즉시 항고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니은번에 구속 취소 결정 되고요. 디귿번에 구속 집행정의 결정은 요거 위헌 결정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안 되고. 리을번에 약식 명령에 대한 정책 판정구 기각 결정 됩니다. 그죠? 자, 따라서 즉시 항고되는 것은요. 기억, 니은, 리을. 3번이 되겠네요. 그죠? 3번. 자,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재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원 판결에 증거된 증언을 한 자가 그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증언과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한 다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를 했다가 그 고소가 허임이 밝혀져서 무고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성법 제420조 2호에서 정한 원 판결에 증거된 증언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될 때 포함된다. 자, 1번이 바로 틀렸네요. 그죠? 420조 2호에서는요. 원 판결에 증거된 증언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허위인 것이 증명됐다면 그 증언을 한 사람이 위증죄로 확정 판결 받아야지만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무고죄로 받았어요. 무고죄로. 그죠? 위증죄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고요. 2번에 재심 개시 절차에서는 재심 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해야 하고 재심 사유가 재심 대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에 실체적 사유는 고려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이제 재심 개시할 때는 재심 사유가 있는지 그것만 판단해야 되고 설사 이 사유로 재심이 개시되더라도 유죄가 무죄로 바뀔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개시 결정 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에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 대상이 되는 확정 판결의 소송 절차에서 소송 절차 중에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재심 사유에서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가 된다. 맞습니다. 그죠? 신규성 판단할 때 법원 또는 당사자한테 새로운 증거가 되는데 이때 제출하지 못한 때 과실이 있었다. 원 판결 당시에 제출하지 못한 때 과실이 있었다. 이때는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형사법상 재심 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는 자, 재심 대상이 되는 확정 판결의 소송 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했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했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예. 4번도 맞죠? 자, 따라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0번 문제입니다. 직결 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직결 심판 절차에서는 유죄 선고뿐만 아니라 무죄면서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할 수 있다. 자, 1번 맞습니다. 약식 명령은 안 돼요. 그죠? 약식 명령은 유죄 판결만 가능하지 무죄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 그거 좀 구별하셔서 기억하시고요. 2번에
직기할 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는 직기할 심판서 및 관계 서류와 증거는 관할지방검찰청에서 이를 보존한다. 자, 2번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어요? 관할지방검찰청이 아니고 관할경찰서에서 보관합니다. 관할경찰서. 요 지문을 보면 생각나는 제자가 있는데요. 지금 화성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제자인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시험을 보고 나왔을 때 제가 이제 그 근처에서 연락을 해갖고 만나서 시험지를 뺏었습니다. 뺏었는데 이 지문이 나왔었어요. 채용시험에서. 딱 봤는데 이걸 틀린 거예요. 야, 이거 다른 학생들은 다 맞췄을 것 같은데 떨어질 것 같다. 그런 느낌이 팍 왔습니다. 근데 진짜로 한 문제 차로 떨어졌어요. 한 문제 차로. 야, 그래서 이걸 제가 까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것만 맞았어도 필기를 붙었을 텐데, 그죠? 그래서 이거 하나 틀려갖고 진짜 평균이 5점인가? 아니, 그러니까 평균 1점이고 총점으로 5점인가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커트라인에서 3문제 차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지문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관할 경찰서에 보고한다는 거. 자, 그다음에 3번이요. 정치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직결심판의 선고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치재판 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출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죠? 직결심판에서 정치재판은 경찰서장한테 제출하죠.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직결심판 절차에 의해서 피고인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예, 4번도 맞습니다. 그죠? 따라 정답은 2번이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40문제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한번 봤는데요. 그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평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경찰 승진용 지문들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형사소송법에서 이제 각종 시험에서 만들어졌던 지문들, 그것들도 다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지금 40문제 자체가요, 거의 다가 기출문제집에 다 실려있는 그러한 지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출지문만 익숙해진 상태면은 뭐 실수로 한두 문제 틀린 거 빼고는 거의 다 맞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지문으로 좀 어느 정도 익히시다 보면 굳이 이제 공부를 어렵게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제 이 시험 문제들을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실 텐데,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 교재에 아주 기출 문제들이 실려 있는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기출 문제들을 여러 번 반복하셔 갖고 익히시면은 충분히 이제 고득점이 가능하시라고 보고요. 예. 자, 그리고 그동안 이제 시험 공부하시고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예. 이상으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